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스코텍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맥라자 허가를 받았는데 주가는 대음봉을 맞았어요. 사실 우리가 기대도 컸던 만큼 실망도 좀 큰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 우리가 정상적인 겁니까? 물론 정상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실 게, 그러면 이제 이번에 호재가 노출돼서 계속 속락하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스코텍이 랭나 사건 이외의 딴 요인으로 다시 한번 위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패턴이 나타날 수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흔드는 파동, 그게 전개된 다음에 그럴 수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일단 증권사 목표가 같은 경우 생각할 때 아직 한참 멀었어요. 대개 5만 원대를 대개 증권사 목표가 보고 있죠. 이거는 여러분 렉나 사건만 본 게 아니죠. 다른 건도 본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스코텍이 그냥 승인이 난 날 두드려 맞았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오산입니다. 요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다볼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오스코텍 외에도 여러분들이 대박을 좀 낼 수 있는 그 종목 요거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네, 요것도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꼭 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 좀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스코텍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여러분 이제 오스코텍이 사실은 나쁜 것으로 따진다면은 그런 측면들이 있죠. 오스코텍이나 유한양행이나 사실 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기술 이전을 통해서 돈도 벌고 또 기술 이전 형식을 통해서 신약도 개발하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오스코텍은 기술 이전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오스코텍의 제노스코의 기술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존슨에 팔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술 이전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한 게 아니라 남한테 사가지고 중간 유통을 통해서 기술 이전을 통해서 신약 승인을 받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사실 어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아주 급속도로 높진 않습니다. 우리가 HLB 리버 캄넬리 주막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제조, 생산, 개발, 유통까지 전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8, 90% 되거든요. 8, 90%. 자, 그런 이점이 있어요. 승인만 받으면. 그죠? 근데 이 오스코텍이나 유한양행은 좀 기술 이전을 위주로 매출 일으키고 신약 승인도 받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승인 허가가 나기 전에 올랐다가 승인 허가가 나니까 이게 또 흔드는 그런 패턴도 전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죠? 근데 오스코텍으로서는 지금 이 원천 기술, 레이저 티닙의 원천 기술을 지금 현재 렉나자 건에만 이용을 하고 딴 쪽에 이 레이저 티닙의 원천 기술을 여러분들이 응용을 할 수는 없겠습니까? 응용하는 건의 재료 이런 것들이 나올 개연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죠? 유한 측에서 이제 레이저 티닙 건을 이용을 해서 또 다른 적응증 확장을 이용을 해서 다른 건의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다. 네,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마일드스톤도 수령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부터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렉나자의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로열티도 받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크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매출과 수익이 신장할 수 있는 것이니까 주가도 점차적으로 속도를 점차적으로 위쪽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스코텍은 유한양행도 그렇지만 안정된 수익, 꾸준한 수익 같은 경우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그 강점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오스코텍 입장에서는요. 이 파이프라인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건에 대한 재료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아마 여러분 아델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델 임상건과 관련한 뭔가가 나올 수 있고 또 고형암 치료제 OCT 598 이 건의 모멘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제2의 렉나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성사가 되면은 또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랭 사건 이후에 흔들리던 파동이 이 기대감으로 다시 주가를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 이게 제가 볼 때는 크다고 봐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중국과 유럽과 일본에서 랭나자 그 품목 허가권도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건이 또 흔들었던 주가를 끌어당길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단 말이에요. 네, 요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오스코텍이 계속 여기서 하락파를 보인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쭉 왔다가 한번 흔들고 등락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찬스를 잡아서 위쪽으로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될 가능성이 좀 많아요. 근데 이 등락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 꼭 지점들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흐름 자체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좀 드린다면은 이러한 등락 과정에서 뭔가 이제 재료가 나오거나 또는 다른 파이프라인의 재료들이 또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요번에 만약에 저점이 딱 잡히면 그 변곡점에서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변곡점을 잘 이용하는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오스코텍은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한 자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오스코텍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한테는 계속 제공을 할 거고요. 혹시 긴급한 매매 사인이 필요할 때는 제가 말씀을 바로 드릴 거예요. 네. 혼자서 여러분들이 하시기에는 좀 너무 그 전문적인 분야가 많죠. 예, 이 신약 개발 회사나 라이센스 아웃 회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많이 힘이 드릴 테니까 오스코텍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 그리고 그 오스코텍 외에 매력적인 종목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오스코텍은 오스코텍대로 매매하시고 제 말씀을 또 들어가시고 추천할 종목이 바로 생깁니다. 네, 요거는 1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 문자 많이 주시고요. 네, 저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는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자, 요즘 시장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따라서 뭐 개별주를 한다 하더라도 미리 그 테마를 알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가가 먼저 많이 밀리고 나중에 반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소형 개별주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형주 섹터를 들어가 봐도 되게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쪽들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요,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대박을 내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런 타임에는 상당히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저평가만 됐다고 해서 이런 종목만 우리가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성장성까지 겸비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이율 배반적이기도 하지만 이거 두 개의 성격을 다 겸비한 그런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찾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저평가주이면서도 성장주입니다. 자, 목표는 되게 우리가 과거 시세 대비해서 이제 막 생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더블 내지 세 더블 정도, 요 정도 가야 이제 매물이 있거든요. 네, 그 이전까지는 매물이 없어요. 네,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잡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섹터는 여러분들 이미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내리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반등을 주고 더 밀려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신선한 쪽에서 섹터를 구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은 최근에 아주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엔터테인먼트 sek터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주가 수준은요, 적당한 수준이죠. 네, 10,000원 내지 한 30,00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이 아주 등치가 작은 중소형주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유보율 같은 경우도 한 3,000 내지 5,000% 정도 있는 생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 약간은 이제 대형주 성격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탄력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유보율 같은 경우도 확실하고 재무구조가 뭐 확실하죠. 재무구조 확실하지 않은 종목은 제가 추천 안 합니다. 유동성 현금, 그러니까 단기간에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유동성 현금이요, 여러분 한 3,000억 내지 4,000억 정도 있어요. 이 얘기는 괜히 그 괜찮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쭉 올린 다음에 증자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당 주식 가치를 희석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유동성 현금이 이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실적은 작년에 최저였어요. 하지만 1분기부터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도 좋지만 과거에 안 좋았다가 또는 실적이 최소치를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높아지는 종목, 요런 턴어라운드성 종목들이 큰 대박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특징이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퍼 배수, 네, 우리가 이익을 측정하는 퍼 배수가 6배에서 10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퍼 배수는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대개 이 섹터가 속한 기업의 평균 퍼가 뭐 좋을 때는 50배까지도 올라갔었어요. 대개 한 2, 30배 정도는 갑니다. 근데 지금 퍼가 6배 내지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내지 3더블을 분명히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로 따져서도 PBR이 한 0.5배수 내지 0.9배수거든요. 근데 이게 자산 가치가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대개 20 내지 뭐 50%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PBR 수준이요. 2배 내지는 5배 정도까지도 PBR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0.5배 내지 0.9배수라는 얘기죠.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돼요. 매매 기간은 한두 달 후 정도의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죠. 근데 조금 기간을 길게 보셔도 됩니다. 3개월 정도 기간으로 봐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외인들이 화끈하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3, 4년간 조정을 계속 보였어요. 3, 4년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간 등락하면서 바닥 다진 이후에 최근 분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거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주봉 차트가 이런 식이죠. 네, 주봉 차트가 이런 식입니다. 요거가 이제 한 1, 2년간에 걸쳐서 다지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베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월봉 차트도 보세요. 네, 월봉 차트도 바닥을 여러 번 찍었잖아요. 네, 그래 놓고 슬쩍 올려지는 패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다 할 매물이 없어요.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요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 여러분들 한번 잘 해보시고요. 제가 끝까지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 전화번호 있죠? 예, 요 전화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예, 대박 간단하죠?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번에 이 대박주는 한번 잡읍시다.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